자, 오늘은 교재 12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함수를 할 건데요. 함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합계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자리에다 놓고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 자동합계 중에는 합계, 평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합계를 누르면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자동으로 위에 거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면 오케이 하고 엔터 쳐주면 되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자동합계에 가서 평균을 누르게 되면은 합계까지 포함해서 자기 위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평균에 집어넣겠다고 우기거든요. 그러면 요 제일 끝에 모서리가 있어요. 제일 끝에 모서리. 요 끝에 모서리에다 놓고,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냐? 에이씨. 여기다 갖다 대 요렇게 크기를 조절하라고 나오거든. 그때 쓱 들어 올리면 하나를 이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마우스가 이 시스템이 좀 어긋나게 돌아다니네. 예, 지금 뭐야? 여기 뭐 이상하게 또 들어갔다. 예.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할지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양이 많으면은 드래그하는 것도 하루 종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평균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저 위에서부터 바로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점점 모서리에 보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서, 아이 참네, 이 마우스가 조절이 잘 안 되네. 예, 이렇게 돼서 거기에다가 놓고 들어 올리면 블럭 설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띄면, 그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5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기타 함수라 그래서 다 일일이 뭐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합계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금액의 총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합계가 이 금액란의 합계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합계를 가지고 항상 이거로만 구할 거냐? 초보자들은 처음엔 이거로 구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평생 합계만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함수들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모음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하는데, 재무에 관련된 함수냐, 또는 논리적인 함수냐, 아니면 어떤 글자를 가지고 꾸미는 함수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합계는 수학 함수라 그러죠. 근데 함수 이름이 수학 및 삼각함수예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크 코사인, 뭐 하이퍼보릭 코사인 이런 이상한 함수들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포함해서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저는 수학함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엑셀 하면서 한 두어 번밖에 안 했는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을 계산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더라고요. 근데 명칭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쓱 갖다 대서 내가 어떤 함수를 구해야 될지 갖다 대면은 이 함수의 뜻이 나와요. 옆에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썸 함수라는 걸 구하려고 딱 갖다 대면은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가 뭐냐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을 인수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지금 i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가 어디예요? 단가죠. 그 다음에 i의 네 번째까지가 어디죠? 총합계란 글자죠. 즉 요렇게
자기 직전까지, 자기 옆줄에 자기 직전까지 합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이 금액란이잖아요. 금액란 이렇게. 이제 금액란을 마우스로 쓱 갖다 대고 띄면 대략 얼마다라고 밑에 표시가 되고요. 결과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서 금액이 표시가 되나 봐요. 원래 금액은 컴마가 없는 건데 요 자리에 요 합계 자리 합계 구하는 자리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히게끔 하는 서식이 들어갔나 봐요. 꾸며진 게. 그래서 요렇게 보인대요. 확인 누르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고 금액은 뭘까요?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함수죠. 최대값 구하는 함수. 그러면 여기 수학 함수에서 최대값이 max인데 max라는 함수가 여기 있나 보세요. max라는 함수는 수학 함수가 또 아니에요.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하는 거는 통계 함수예요. 또 통례가 달라. 통례가 달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채소를 가려면 채소가게 가야 되고, 생선을 살려면 어물전에 가야 되고, 고기를 살려면 정육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균을 구하려고 그러면 통계함수에 가야 되고, 합계를 구하려면 수학함수에 가야 되고, 통례가 서로 다르더라. 그런데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지 않습니까? 함수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는 맥시멈의 줄임말이죠. 맥스. 지금 해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sum, average, count 이런 영어로 돼 있잖아요. 함수가. 그러니까 그 함수를 대략 내가 두들겨면 그렇게 함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외워나가시는 방법도 하나 있는 거고요. 매번 그러죠. 엄마 고기를 사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물전 가야 돼요? 아니면 정육점 가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죠. 이제 그럼 이번에 정육점 가야 된다. 그럼 고기는 정육점, 고기는 정육점 외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고기 사와라 그러면 정육점 가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통계함수에 가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함수가 max라고 하는 거니까 max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클릭을 하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거, 자기 주변에 있는 여기 12,530, 37만 5천원 최고 금액이란 글자까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다시 금액서부터 저 밑에까지 블럭을 잡아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대략 291만 8,700원이 가장 큰 값이 될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는 왼쪽에 가 있네요. 아까 여기 오른쪽에 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힌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금액 이게 답인가 봐요. 최고 금액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건가 봐요. 그렇게 함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마우스로 지금 우리 그 12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총합계 구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sum 함수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 원이란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냐면 G의 4번째부터 G의 33번째까지 이렇게 입력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요. 마우스로 블럭을 쭉 드래그하면 블럭이 잡힐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근데 그게 이제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는 sum 가로 열고 G의 4번째부터 G의 33번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식이.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이제 외우셔야 돼. 이 수식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 음식을 만드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끓인다 그러면 물을 끓인다, 뭐 콩나물을 넣는다, 뭐 소금을 넣는다, 뭐 그러면 이제 다 익었으면 꺼내 먹는다 이렇게
순서를 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몸으로 배웠는데 몸으로만 배우다 보니까는 기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았다 했는데 기록을. 저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아 이게 콩나물을 끓이라는 건지 된장을 풀라는 얘기인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 자체를 보면은. 썸은 합계를 구한다라는 함수 명이에요. 근데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써요. 는. 명령을 걸 때는. 계산을 하던 더하던 빼던 곱하던 나누던 뭐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걸 때는 는이라고 쓰고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고 이 안에 인수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덧셈을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는 어떤 값을 지정해 주겠죠. 값 50, 그 다음에 뭐 20 이런 식으로 값을 여러 개를 지정해 줘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셀 범위를 정해 줘도 되고. 선생님 근데 그 자동합계 예. 그 안에 지금 하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고 범위를 설정해 주던 아니면 셀 주소를 선택해 주던 이런 거예요. 만약에 A의 첫 번째랑 A의 5번째 거랑 B의 30번째 거를 이 세 개를 더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 이제 썸을 쓰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세 군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의 2번째, A의 3번째, A의 4번째, A의 5번째, A의 6번째. 어우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는 어떤 함수명을 쓰고 A의 첫 번째부터 콜론 A의 6번째 이렇게. 과거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전에는요 요거를 요렇게 썼었어요. A의 첫 번째부터 A의 6번째까지 점점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엑셀에서도 이거를 쓴 게 했어요. 옛날 프로그램을.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콜론으로 변해요. 요 콜론이 뭐냐면 범위 연산자라 그래. 범위 연산자. 네. 연산자라는 게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하는 그런 연산자도 있지만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도 다 연산자라 그래요. 이거는 범위 연산자 그래. 콜론. 그러니까는 무조건 엑셀은 는 하고 어떤 함수명을 써주고 괄호를 열어요. 괄호를 열고 이 안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블럭 잡아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또 블럭을 잡아야 돼. 그럼 컴마 찍고 쉼표 찍고 또 블럭 잡으면 여기 동네 저기 동네 그거에 대한 어떤 걸 계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숙달이 되면은 마우스로 블럭을 잡지 않고 키보드로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이렇게 쭉 써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는 썸 가로 열고 G의 4번째부터 G의 33번째까지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써도 돼. 그 엔터 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직접 키보드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게 편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편하니까는. 근데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키보드를 자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거기는 이제 맥스 최대값 구하는 맥시멈 함수를 계산하는 게 나왔잖아요. 는 맥스라고 쓰고.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는 m이라고 썼더니 m으로 시작한 함수가 쭉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치가 아니라 맥스라 그랬잖아요. 맥스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까지 밑에 떴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맥스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촥 하고 완성돼요. 굳이 다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는 M을 탁 치면 M으로 시작한 함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완성이 돼요. 근데 왼손으로 탭키 누르셔도 돼요. 탭키. 탭키 누르면 얘가 샥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마우스로 금액 단위를 블럭 잡아도 되고요. 직접 지혜 4번째부터 점점 지혜 33번째. 요 점점은 옛날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은요 보세요. 얘가 콜론으로 변해 있어요. 점점이. 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로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1, 2, 3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엑셀 나오기 전에. 저도 로터스로 처음에 이걸 배웠어요. 엑셀처럼 이렇게 배우다가 엑셀의 명성에 로터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로터스가 1, 2, 3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엑셀 하나만 남았잖아요. 엑셀이 이 로터스 1, 2, 3가 쓰던 명령어 방식을 그대로 승계했어요. 그래서 저도 로터스를 쓰다가 로터스 1, 2, 3 쓰다가 엑셀로 들어오니까는 명령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엑셀 명령어가. 그럴 때는 로터스 명령어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게 아까 그거 점점 이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없겠죠. 뭐 옛날 얘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혼자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제가 잠깐만 하나 해볼게요. 지점별 프로 뭘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거.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점별 연평균 성장률과 매출 추이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저는 그냥 숫자는 보이는데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알겠는데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책에 써 있어요. 여기다가 는 괄호 열고 마지막 연도 나누기 최초 연도 괄호 닫고 거듭제곱 괄호 열고 1 나누기 기간이 얼마예요? 지금 4년째죠. 4년째. 그 4를 쓰면 되는 거 봐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빼기 1 이렇게 하래요. 엔터 치면 이게 연평균 성장률인가 봐요. 연평균 성장률 구하는 게 최근 연도, 마지막 연도 나누기 최초 연도 거기다가 거듭제곱이에요. 요거는 꺽쇠 모양 요거 거듭제곱이고 2의 3승 이런 거. 거기다가 1 나누기 지금 4년 차니까 4로 나누고 빼기 1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 봐요. 거기 쓰라고 했으니까 쓴 거지 뭐. 그 다음에 지혜 24번째는 여기 합계 구하는 아니니까 합계하면 는 썸 쓰면 되는 거고 그럼 합이 나올 테고 그런 식으로 뭘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원 채용 시험이라고 있어요. 사원 채용 시험. 얘는 여기에 총점 구하고 평균 구하래. 총점은 뭐죠? 앞에 있는 거 더하면 되고 평균은 앞에 있는 걸 나누기 하면 되고 에버레이지 구하면 되고
응시 인원수, 최고 점수. 최고 점수는 뭐예요? X. 맥스. 이제 표준 편차란 말이 나와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여기 책에 보면은 stdev라는 함수가 있어요. stdev. 통계에서 나온 용어라서 낯선죠. 낯설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함수는 알려줄 테니까 함수 찾으면 되고, 그거에 대한 뭐 평균의 표준 편차인지 총점의 표준 편차인지 면접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건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책에 설명 나온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가면은 이제 섹션 2로 갑니다. 섹션 2에 요약 통계 함수. 요약 통계 함수. 자, 요거를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 같냐면 이렇게 가 있나요? 어디야? 여기가 있나요? 이렇게? 이게 끝에 건데?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페이지 업 눌러보세요. 페이지 업.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죠? 네.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전 시트로 갑니다. 이전 시트. 자, 이전 시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셔야 돼요. 여기에 밑에 보면 시트 명칭 보이세요? 요거요? 네. 이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트 이름이 여러 개다 보면 얘가 다 안 보이거든요. 그 시트 이름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시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준비라는 글자 왼쪽에 왼쪽 가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왼쪽 가는 화살표. 오른쪽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 라운드 계열이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거 이거. 그걸 클릭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키보드로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다음 시트로 가는 거고,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전 시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우스는 어디를 클릭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키보드는 정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앞으로 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면서 계속 가셔야 돼요. 아, 네네. 요 시트에서는 컨트롤 홈을 누르면 쫙 앞으로 가는데, 요 시트에서는 네, 컨트롤 홈을 누르면 쭉 앞으로 가는데 시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즉 종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종이가. 그때는 일일이 넘겨야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갈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갈 수도 있고 키보드로는 일일이 하나씩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자, 요약 통계 함수 알아보기 한번 볼게요. 먼저 반올림, 올림, 내림. 반올림이 뭔지 올림이 뭔지 내림이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5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잖아요. 올림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내림은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수점 이하냐 소수점 이상이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라운드 그랬어요. 라운드. 반올림을 하래요. 뭐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값에 의해서 컴마 1 했어요. 컴마 1. 여기 보시면 컴마 1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컴마 1은 뭐냐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겨놓고,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겨놓고,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남겨놓고 처리하시오. 네. 그러니까는 .178인데 17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은 무조건 뭐예요? 요 숫자리에서 0만 아니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되는 거예요? 뒤에 또 8이 있잖아요. 요 8이 있잖아요. 얘 영향을 받으면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다 0이면 이게 다 0이면 그때는 얘가 .1이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여기가 0, 0, 1이 있어. 이렇게 0, 0, 1. 그래도 여기에서 올림을 했으니까 여기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가는데 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마지막 숫자에서 올라가는 라운드 거예요. 선생님 무조건 올리는 거네요. 뒤에 예, 예. 있어요. 뒤에 뭐가 네. 붙어 있으면 0만 아니면 뒤에가 뭐가 있으면 올려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빼버리는 거예요. 절사라고 해요. 절사. 내림. 그 다음에 트렁크는 뭐냐면요. 트렁크는 무조건 잘라버린다. 라운드 다운은 내린다는 뜻이고 트렁크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소점이야 첫째 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조건 잘라버린다. 말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올림도 하고 올림도 하고 내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0은 뭐예요? 0? 0은 뭘까요? 소수점 없이 하라고. 소수점 없이 하라고. 소수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 여기에서 여기 이거 다 이하를 이거 5가 안 됐잖아요. 점 5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올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356으로 끝나는 거예요. 0, 0, 0, 0.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은 또 뭐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1의 자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소수점 이하만 반올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반올림, 올림, 내림이 나와요. 초등학생들은 소수점 이하를 안 배웁니다. 정수만 배워요. 정수. 소수점 없는 수.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반올림을 배우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세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얘를 가지고 는 라운드 이 값을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 0, 1, 2, 3, 4는 소수점 이하를 갖고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1 쓰면 1의 자리 마이너스 2를 쓰면은 10의 자리 1을 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4356, 6 여기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4360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2를 쓰면 어떻게 된다? 4350, 50짜리 10의 자리 여기서 반올림하니까는 4400원 되죠. 근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356은 3이잖아요. 5가 안 됐으니까 4,000원 되겠죠. 마이너스 4 쓰면 어떻게 되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데 5000이 안 됐으니까 0 되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내린다, 올린다 이런 거죠. 예.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어른들한테 어렵냐? 저도 엑셀 배우기 전에는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만 반올림을 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엑셀 배우면서 소수점 이상도 반올림 한다는 거를 알게 됐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는 수학책을 갖고 와서 반올림을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봤더니 걔네들은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줬죠. 5를 무조건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 작은 애도 똑같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반올림, 올림.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엑셀로 자격증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뜻을. 그들이 또 알고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먼저 배우니까 아는 거고 우리들은 어른들은 안 배웠으니까 헷갈리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습관이 무서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썸이프 밑에 썸이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썸이프 라운드 계열 옆에 보면 썸이프 에버리지 이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 이게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 품목이 이만큼 많다.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 10개 말고 이게 한 5,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송파점에서 판매된 것들 합계를 구하고 싶어. 송파점. 관악점에서 거래한 품목을 좀 합계를 구하고 싶어. 몇 개를 팔았는지. 또 스캐너는 몇 개를 팔았는지. 프린터는 몇 개를 팔았는지. 그러면 프린터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프린터에 해당하는 요거랑 프린터에 해당하는 요거랑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막 섞여 있잖아. 섞여 있잖아. 그 섞여 있는 거를 계산하려니까는 명령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건부 합계. 조건부 합계. 뭐라고 써 있냐면은 sumif. sum은 뭐냐면 합계를 구하라. 근데 if가 들어가면 만약에. if가 만약에잖아요. 그래서 sumif, if가 들어가면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조건을. 그래서 는 if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냥 조건을 처음부터 물어봐. 근데 지금 sumif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를 구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범위예요. 범위. 두 번째가 크리테리아 조건입니다. 여기는 범위, 그다음에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송파점에 판매됐던 품목에 대한 대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송파점이니까 1424, 1845, 그 다음에 315, 이 세 군데가 송파점 거 맞죠? 그렇죠. 얘네들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합계 구할 범위는 이 동네가 되고, 조건은 뭐예요? 지금 송파점 얘기하고 있어요. 송파점. 그럼 조건은 송파점이죠. 강남점은 아니잖아. 관악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위는 어딜까요?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그러니까 영업점이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송파점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송파점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수들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sumif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콤마 따옴표 열고 송파점 콤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힘드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식 수학 및 삼각함수 쭉 내려가서 sumif sumif를 고르시면 돼요. 수학 및 삼각함수 안에 들어있어요. sum 밑에 sumif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런 말이 나와요. 요런 말이.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고 써 있어요. 이때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이래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 근데 조건인데 거기다가 글자를 써도 되고 값을 써도 되고 수식을 써도 되고 하여튼 조건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레인지는 얘들을 말하는 거죠.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은 송파점. 여기 송파점이라고 써있죠. 왼쪽에. 송파점을 클릭해도 되고 그 밑에 보면 또 송파점이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 저 밑에 있는 송파점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송파점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 실제 구할 실제 셀들인데 대수 얘네들이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송파점에 해당하는 1324, 송파점에 해당하는 1845, 송파점에 해당하는 315, 이 세 개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답이 구해지죠. 이렇게 직접 제가 키보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함수 마법사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내는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게요. 옆에 지금 서밋풀을 계산해야 되고 에버리지 풀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수식을 보시면 막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달러 B에 달러 4에 뭐 B에 달러 B에 달러 12에 여기 달러 D에 달러 4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수식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얘를 보시면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달러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여기서는 이렇게 달러를 괜히 넣어갖고 정신만 사납게 만들었어요. 달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나와요. 자, 평균은요. 강남점의 평균을 구하든 송파점의 평균을 구하든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에 맞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쓴다? 에버리지 F라고 쓰는 거예요. 에버리지 F. 자, 그럼 요거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강남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에버리지 F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써볼 거예요.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구해 볼게요. 는 하고 직접 명령을 쓰는 거예요. 즉 average 여기 있네. average 밑에 average if라고 있네. 그렇죠? 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키 눌러도 샥 명령이 들어온다 그랬고요. 그 밑에 보면 range, criteria, average, range 이런 말이 써 있어요. range는 범위, criteria는 말은 조건. 여기 조건은 뭐예요? 강남점이죠. 강남점이잖아요. 지금 강남점이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범위는 강남점인지 무슨 점인지가 있는 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은 강남점이라 그랬는데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강남점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요. 강남점이라고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는 웬걸? 요 위에 있네 글자가. 그럼 걔를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직접 써도 되고 강남점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컴마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여기잖아. 대수들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을 블럭 잡아주면 이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국 끓이는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콩나물국 가로 열고 물 콩나물 소금 양념 그 뭐 파송송 이런 거 있죠? 파송송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콩나물국이 끓여진다는 뜻이에요.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온갖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함수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순서. 범위가 뭐냐, 조건이 뭐냐, 평균 구할 범위가 뭐냐. 이 순서가 합계를 구할 때는 여기 저기 여기를 순서를 상관없이 계산해도 되는데 어떤 거는 꼭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를 어디서 알려줘요? 밑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레인지. 근데 레인지가 뭔지 헷갈릴 때 있죠?
그럴 때는 뭐를 눌러라? fx를 누르는 거예요. fx. 여기 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함수를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제 마법사 함수를 아이보로에서 불러내는데 에버리지 if는요 통계 함수예요. sum if는 수학 함수였고, 그럼 통계 함수에 가서 에버리지 if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이때 레인지는 송파점인지 강남점인지가 범위가 레인지가 되고, 크리테리아는 강남점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데가 조건이 되는 거고, 평균 구할 범위는 대수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알아서 척하니 구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어렵지.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고요. 대부분은 낯설어서 어렵죠. 낯설어서 어려워요. 예. 라면 끓이는 거 잘하는 사람 있지만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본 사람은요 라면 못 끓입니다. 라면 봉지에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못 끓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 냄비에다가 물을 500cc를 넣으래요. 500cc를 어떻게 넣을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라면을 끓여봤는데 500cc가 얼마인지 몰라서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냄비에다가 그 라면을 넣었어요. 스프를 넣었어요. 펄펄 끓이래요. 거기다가 계란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보니까 계란이 2개가 있더라고. 한 개인지 2개.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펄펄 끓여서 딱 보니까 국이야 국. 500cc라는 양을 몰라가지고 바가지로 한 바가지 품으면 500cc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싱겁답대리 하고 물은 이만큼인데 면만 둥둥 떠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라면은 그거예요. 2번 다시 라면 안 먹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먹냐고. 근데 웬걸 몇 번 연습해 보니까 맛있더구만. 잘 끓여지고. 얘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한 번 하니까 어렵지. 100번 해보세요. 어렵나? 안 어렵지. 1000번 해보세요. 쏙쏙 머릿속에 해서 남들 다 설명할 수 있지. 저는 이거 1000번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에버레이지. 그 다음 거 넘깁니다. 그 다음 거. 에버레이지는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죠? 평균이죠. 근데 에버레이지 A라는 말이 있어요. 에버레이지 A. 에버레이지 A. 에버레이지 A는 뭐냐면 다 평균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점수가 몇 개 있나 잘 보세요. 여기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6명 시험 봤죠? 근데 이 사람이 미응시라고 써 있잖아요. 미응시. 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워두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6명이지만 5개만 갖고 처리해요. 얘가 0이라고 쓰면 6명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0.2니까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미응시라고 썼잖아. 그럼 요거를 평균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야. 엑셀은 무조건 없으면 계산에 빼요.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1이든 0이든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결시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에러상이 꼽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답이 다르잖아요. 위에 거는 뭐냐면요. 5명 받습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6명이네. 얘는 빵점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야. 그게 에버리지 A예요. A는 여기서 A는 all 다 집어넣겠다. 자, 는 에버레이지 여기 있네. 그렇죠. 에버레이지. 그 괄호 열고 쫙. 그러면 엑셀은
숫자들만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숫자가 5개고 5개 합이 대략 얼마니까 대략 합계가 어디 갔대? 합계 대략 합계가 나오고 그 합계에 대해서 5개로 합을 구했으니까 5개로 나눌 거 아닙니까? 평균은 본래 뭐예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합계를 구해요. 얘네들 합계가 대략 422라고 밑에 떨어져 있는데 421을 5로 나눌 거냐? 6으로 나눌 거냐 이거지. 에버레이지는 숫자만의 개수로 나누는 거고요. 에버레이지 A를 쓰면 뭐가 된다? 야, 결시도 시험 본 놈 아니냐? 그러나 글자니까 점수는 빵점이지만 6명이 시험 본 거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게 에버레이지 A예요. 에버레이지 A. 그래서 A가 들어가면 평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에버레이지 A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냐 하는 거는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면 돼요. 예.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구하는 게 2가지예요. 자, 그 다음 또 쉬운 거 들어갑니다. 카운트 들어갈게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 칸만 세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만 세는 거예요. 카운트 A, 카운트 올. 이거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들어 있으면 세는 거예요. 다 세는 거예요. 즉 빈 칸만 안 세고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올하고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하고 어떤 거예요? 정반대죠.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것만 세고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뭐라도 들어있는 것만 세는 거니까 서로 반대 행태를 띠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여기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몇 개예요? 하나, 둘, 0도 숫자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7개가 숫자고 미응시라고 써있어. 미응시. 그래도 이 사람은 시험 보는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 시험 보는 명단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8개 아니냐? 8개 아니냐? 근데 그럼 빈 거는 뭐냐? 모른다 이거야. 시험을 안 봤는지 아니면 봤는데 점수를 모른다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다. 보류로 두자. 그렇게 해가지고 비어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름. 만약 이름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비어있으면 뭐예요? 야, 이거 누구야? 누가 시험 안 본 거야? 찾겠죠. 여기 왜 비어있어? 이정석은 왜 시험 점수가 없어? 그러면 빨리 찾아보겠죠. 아직 채점 중에 있답니다. 그래? 오케이. 이정석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숫자를 세는 거하고 비어있지 않은 거하고 빈 거를 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시험 응시자가 몇 명입니까? 어떻게 세야 될까요? 숫자만 세요? 미응시지만 이 사람 접수자잖아요. 접수자. 시험에 안 온 것뿐이지 접수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의 개수를 세야 돼요. 여기 보면 접수자는 는 카운트 A 이 사람들의 인원수. 즉, 이 9명이 접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응시자는 시험을 본 사람이 응시잖아요. 그렇죠. 응시자는 시험을 본 사람이 응시자니까 이때는 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빵점 맞은 사람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포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명 차이가 나죠? 2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 결시자는 어떻게 돼? 결시자? 결시자는 비어있는 걸 세야 되겠죠?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한 명 비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9명 시험 접수했어요. 결과를 봤더니 7명만 점수가 나왔어. 한 명은 안 왔대. 결시했대. 그럼 하나가 어디서 했죠? 하나 어디서 했잖아요. 가서 봤더니 미응시라고 써있어. 근데 결시와 미응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는 여기는 미응시라고 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결시라고 쓰거든요. 결시. 그러니까 미응시도 시험에 안 온 거니까 결시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안 봤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안 봤으니까 빵점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인 거니까 시험 본 사람이고 여기는 없잖아요. 점수가. 이 사람이 결시자인데 이래야 9명에 7, 2이 딱 맞는데 여기 미응시라고 써있다 보니까는 시험은 7명, 9명이 접수를 했고 점수 나온 사람은 7명인데 누락된 사람은 1명이니까 하나가 중간에 새버렸잖아요. 이 하나가 샜단 말이야. 이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야, 미응시는 뭐고 비워둔 거는 뭐냐 따지겠지. 이 사람 미응시고요. 이 사람 아직 모르겠는데요. 빨리 확인해봐. 시험은 지난주에 끝나는데 이 사람이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아직까지 모르면 되느냐? 가서 딱 봤더니 미응시라고 써있어. 미응시라고 이렇게 써있어. 그럼 여기는 결시자가 0명으로 나왔잖아요. 0명으로 나왔잖아.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9명 시험 접수해서 7명 시험 봤는데 결시자는 1명도 없어요. 가서 봤더니 미응시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사람이 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조건부서식으로 개수를 또 세봐야 돼요. 자, 미응시가 뭐냐. 그래서 이 엑셀로 계산할 때는 무조건 내 맘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정해놔야 돼. 시험을 안 본 사람은 비워둘 거냐, 결시라고 쓸 거냐, 미응시라고 쓸 거냐, 시험 안 봤음이라고 쓸 거냐 정해놓고 써라 하는 거죠. 여기는 미응시라고 쓰고 여기는 결시라고 쓰면 미응시 1명에 결시 1명이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시험 안 봤음 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 이것도 결시잖아. 그러니까 말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통일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빨리 세봐야 돼요. 인원수 안 세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확인해야 돼요. 출석부에는 20명이라고 써있는데 교육받으러 온 사람은 30명이야. 그럼 10명은 어디서 온 거야? 출석부랑 확인해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왜 쓰느냐? 자, 숫자가 7개가 있대. 그걸 누가 못 써? 세보면 되지, 눈으로. 5천만 명이 시험 봤다고? 그럼 5천만 번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5천만 개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세느냐 이거지. 왜 세느냐.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카운트 if. 아까 뭐 미응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응시가 개수가 몇 개냐 이것도 세봐야 되죠. 결시라고 통일할 건지 미응시라고 쓸 건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급이 몇 명이냐, 5급이 몇 명이냐, 판매 일과 직원은 몇 명이냐 이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count if 범위 조건 이렇게 써요. 는 count if, count는 세는 거죠. if는 조건이에요. 근데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는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는 그게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원래 count는 숫자만 세는 거고 count A는
숫자, 글자, 하여튼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건데, count if는 숫자든 글자든 해당되면 다 세는 거예요. 다 세는 거예요. 는 count if 예를 들어서 판매 일과 사람을 몇 명인가 세보려고 그래. 판매 일과.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판매 일과죠. 그럼 네. 범위는 어디예요? 부서죠. 예, 예. 부서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 일과를 클릭해도 되고 판매 일과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가 판매 일과라고 직접 써도 되고 네. 판매 일과는 한 명인가 봐요. 판매 일과는 한 명인가 봐. 그럼 영업 일과는 한 명, 두 명, 세 명 있겠, 네 명 있겠네. 그렇죠. 자, 는 count if 블럭 잡고 영업 일과. 그럼 몇 명이다? 아, 함수를 뒤집어 썼네. 주체결. 네. 영업 일과는 몇 명이다? 4명이죠. 그렇죠. 4명. 4명 나왔어요. 그럼 여기 3급이 몇 명이냐 적었죠? 3급.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10급이죠. 영업일과가 몇 명이냐 할 때 범위는 부서가 되고. 하여튼 범위와 조건은 따라가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내드릴게요. 월급이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봐야 돼요. 월급이 월급여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여액이 1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는 count if 괄호 열고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죠. 왜? 조건을 여기서 물어볼 거잖아.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가 돼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물어볼까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써요. 보기 좋게 한다고 해도 컴마 찍으시면 안 돼요. 컴마가 찍히는 순간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컴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끊어져요. 몇 명?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조건을 잘 걸어야 돼요. 조건을 잘 골라야 돼.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게 사람들인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 예. 시장에 가면 채소가 무진장 많아.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잘 정해줘야 돼. 조건을. 근데 그 조건을 잘못 걸으면 어떻게 돼? 잘못 써주면 이상한 물건 사와. 제가 간혹 심부름 시켜가지고 뭐 좀 사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이제 시키면 제가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사온단 말이에요. 시금치를 사오라 그래서 사왔는데 집에 가면 한 소리 먹죠. 이런 걸 사왔냐고. 결과적으로 뭐다? 조건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정도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이제 두 번 다시 안 가 그러죠. 조건을 잘못 걸면 돼요. 자, 는 이제 함수를 쓰고 count if 함수를 쓰고 시금치라는 동네에서 조건을 고르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시금치가 몇 개 있냐 이거지. 내 마음에 드는 시금치가 몇 개 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내 조건을 잘 써줘야 되겠죠. 잘 써줘야지. 잘못 써놓으면 엉뚱한 조건이 결과가 나오니까는.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127페이지에 라지 스몰이라는 게 있어요.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은 뭐냐면은 몇 번 아까 맥스는 뭐였죠? 맥스 제일 큰 거, 미니멈 MIN 제일 작은 거.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거나 세 번째로 작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 10번째로 큰 거, 20번째 작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서럽잖아 또. 자, 여기에서 는 맥스라고 쓰고 쭉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제일 큰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거. 그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거는 찾지 마 이거야? 아니잖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지. 블럭을 잡아주고 컴마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3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로 큰 걸 찾아라 그러면 라지 하고 뒤에 컴마 2 라지 컴마 3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라지 컴마 5 그러면 다섯 번째로 큰 거, 이런 거. 스몰은 반대로 작은 거, 몇 번째로 작은 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는 미니멈인데 미니멈.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는 미니멈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제일 작은 거니까. 그래서 는 스몰 하고 블록 잡아주고 컴마 2 컴마 2를 쓰면 뭐가 된다? 두 번째로 작은 거. 자, 한번 정리해드리면 는 맥스 범위 이 뭐다? 가장 큰 값. 는 미니멈 하고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렇죠. 가장 작은 값. 는 라지 범위를 정해주고 이를 써야 돼. 범위 중에서 n번째로 큰 값. 그러면 라지 해놓고 쓰면 3이라고 쓰면 세 번째. 그렇지요. 네. 세 번째로 큰 거. 스몰 범위를 주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n번째로 n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몇 번째로 크고 몇 번째로 작은 거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간 값도 있어요. 중간에 오는 값. 미디엄. 자, 미디움인지 뭔지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m 미디움이라는 게 아니라 메디안. 메디안. 자, 메디안인데 여기 여기 중간 값이 뭐가 될까요? 중간에 세 번째 꼈다고 중간이 아니고 순서대로 봤을 때 제일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세 번째가 중간이네요. 얘가 중간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요거의 중간은 뭐가 될까요? 제일 큰 게 뭐야? 6500, 5600, 5400, 5300. 진짜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럼 중간에 꼈네? 다섯 개가 홀수 같으면 네. 가운데가 딱 접히는데 짝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딱 접혀가지고 사이에 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거 빼면 얘하고 요거 5623하고 5420이 중간에 껴있죠? 그거의 평균. 얘와 얘의 평균이 중간값이에요. 알아서 계산도 해줘. 어떻게 다시 자, 이렇게 쉽게 할게요. 네. 1, 2, 3, 4가 있어. 아, 네. 자, 여기에서 메디안을 쓰면 이렇게 쓰면 중간이 뭐예요? 3이에요. 세 번째가 순서상으로 봤을 때 네. 크기 순서대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헷갈리시라고 이렇게 놓으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지 뭐. 그럼 얘가 중간에 있는 값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의 중간은 뭐가 될까 하는 거죠. 요거. 중간이 요거 4개잖아요. 4개. 네. 그럼 제일 큰 게 5고 제일 작은 게 2고 4하고 3이 중간에 꼈죠. 그래서 중간에 평균 3.5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건 해줘요. 별별 거 다 있습니다. 뭐는 없겠습니까? 뭐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온 숫자는 아닌데 중간에 꼈으니까 그 사이의 값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뚱땡이가 홀쭉이가 있으면 중간에 평범한 게 하나 나와야지. 예, 그 중간에 낀 거. 그러니까 메디안은 중간값. 중간값이라는 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반 접었을 때. 그러니까 홀수 같으면 정확히 반이 걸리는데 짝수 같으면 반이 사이에 끼는 거잖아요. 사이에.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은 내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최대값. 여기 있네. 메디안.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간값 그러면 가장 큰 게 뭐고 가장 작은 게 뭐고,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쭉 순서를 나열해 봐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한 500개가 있으면 500개를 순서로 나열하는 것도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는지 또 계산해 보려면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를 들어서 는 메디안. 그래서 요 국어 점수의 중간 점수 하면 제일 큰 게 95, 92, 84. 그 뭐가 중간에 있다는 거야?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9개만 갖고도 싸움이 나는데. 78. 얘 점수가 중간에 낀 거래. 요렇게 하면 중간이 뭐예요? 얘가 첫째, 둘째, 셋째니까 얘가 중간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메디안에서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얘가 중간에 낑하고 여기는 얘가 중간이죠. 여기는 얘가 중간이고 여기는 요게 중간이고 여기는 75가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은 해요. 알아서. 얘는 큰 거 둘째, 셋째, 그러니까 중간이 이거고. 그러니까 세 개는 쉬운데 300개가 나와봐. 300개. 지금 아까 9개 갖고도 중간값 처리하는데 어려웠는데 아주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최빈값.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발생한 수가 뭐냐고.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 자, 가장 뭐가 많이 발생했어요? 84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두 번. 그럼 64는 그것도 정신사 나와. 75는 하나, 둘, 73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는 모드가 있어요. 모드. 자, 모드는 뭐냐면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여기 싱글, 멀티가 있는데, 자, 제가 싱글로 가지고 블럭을 잡으면 75가 가장 많이 발생했나 봐요. 근데 모드 중에 멀티가 있어요. 멀티. 자, 근데 만약에 84가 84도 두 번이죠? 84도 두 번이잖아요. 세 번이죠. 하나, 둘, 셋이죠. 75도 하나, 둘, 셋이죠. 근데 싱글하고 멀티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있는데,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에 구한대요. 84고 75 두 개인데? 두 개죠. 그렇죠. 두 개가 나오는 게 정답이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4 하나죠.
84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잠깐만요. 아, 나왔어요. 두 가지 나왔죠. 요거 계산한 법이 좀 복잡해요. 보여드릴게요. 싱글은 지금 84 하나하고 75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84도 있고 75도 있나요? 84도 3번 나왔고 75도 3번 나왔죠? 아까 84가 하나 둘 셋이 있고 75가 하나 둘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84가 답으로 나왔냐면 84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가 75고 여기가 84면 어떻게 돼요? 75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84도 하나 둘 세 개 있지만 75가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나온 놈부터 쓰는 거예요. 싱글 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블럭을 이렇게 잡아보고요. 블럭 이렇게 잡고요. 는 모드 멀티 블럭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니까 75도 있고 84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 수가. 근데 두 개만 있나 봐요. 제가 일부러 여유 있게 4개를 만들려고 봤는데 4개는 아니고 2개만 있나 봐요. 2개가. 그래서 답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75도 있고 84도 있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반드시 하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5개도 있을 수도 있고 10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근데 일반적인 모드에서 싱글이라는 함수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놈만 나와라. 75가 앞에 있으면 75가 3번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고, 만약에 84가 먼저 있었으면 84가 먼저 있었으니까 걔가 3번 나와서 걔가 답이 되는 거고. 멀티는 이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때 쓰는 건데요. 이걸 쓰는 방법은 좀 특이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블럭을 잡았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2개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답이, 저는 4개가 나올 예상을 하고 4개를 블럭 잡고 명령을 걸었는데 답은 2개밖에 없나 봐요. 만약 여기가 57이 57을 제가 3번 썼더니 57도 답이라고 인정하네요. 57이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57이 가장 크니까 57이 최대값이 되는데, 제가 57도 3개 만들었어요. 하나, 둘, 3개를, 57을 3개를 만들었더니 얘도 가장 큰 값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는 함수명 쓰고 가로 안에 이제 인수를 쓰고 괄호 닫고 그다음 뭐 합니까? 엔터 누르잖아요. 엔터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고요. 함수명 쓰고 인수를 쓰고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르고 그다음 엔터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컴활 자격증 2급에는 절대로 이렇게 명령이 안 나오고요. 1급에는 이렇게 나와요. 1급에는 배열 계산이라 그래요. 배열 계산. 배열 함수.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직접 명령을 거는 거예요. 예?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문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블록을 정했죠? 네. 그 다음에 함수를 골라도 돼요.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까 이렇게 골랐잖아요. 이거 멀티 이거를 골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위 정해줬죠? 그 다음에 괄호 닫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밑에 걸 계산하겠다고 내려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요 네 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명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개 잡았어요? 잡고 는 키보드로 는 마우스로 블럭 잡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클릭하면 안 되죠. 범위가 깨지지. 네네. 자 깨져요. 보세요. 블럭을 잡고 클릭하면 깨지니까 블럭을 잡고 는을 먼저 쓰는 거예요. 는.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괄호 안에다가 예, 이제 예, 예, 괄호 예. 안에다가 예, 어떤 뭐, 값을 정해주고 괄호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는데 썸 함수 같은 경우도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엔터만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멀티 아까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세로 배열을 구합니다 그랬거든요. 세로 배열을 구합니다라는 명령이 따로 여기 써 있잖아요. 설명에. 이런 경우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는 거예요. 저는 75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80을 하나. 컨트롤 엔터 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치라고 했잖아요. 80을 하나 고쳐가 선생님 84가 3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똑같은 숫자가 3개 나와야 되죠. 선생님 그 84하고 75가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답이? 그렇죠. 저는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는 50표를 세 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세 개가 보이는 거고 그죠? 57이나 56이 되면 답은 두 가지만 보일 테고 84도 지금 선생님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2개만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어 놓으시면 답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예요. 이거. 1, 3, 5, 2, 4, 2, 7, 7, 4, 4, 7 숫자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예요? 7이 4번 발생했고 4는 3번 발생했죠. 그렇죠. 그럼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는 7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7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잖아요. 4와 7. 그러면 4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야 7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하고 7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엑셀은 무조건 처음부터 걸린 게 답이에요. 뒤에 있는 애는 답으로 인정을 안 해. 처음 걸 전 인정을 하는 거야. 그게 옛날 방식의 최빈 값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에 들어오면서 야, 뭔 소리야? 답이 두 개잖아. 4도 있고 7도 있잖아. 그래서 복수계를 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또는 세 가지가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블럭을 잡고 명령을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블럭을 잡고 명령을 줬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탁 치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답이 되게끔 만들면 그것도 답으로 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멀티예요. 멀티. 싱글로만 쓰면은 싱글 썼잖아요. 싱글은 안 쓰나 싱글이에요.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 방식은 싱글이냐 멀티냐 답을 하나만 인식할 거냐 여러 개로 인식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여기 fx에 가보시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숫자를 하나 구하는 거고 얘는 들어가서 봤더니 배열을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배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배열이 구해진다라는 걸 할 때는 블럭을 잡고 명령을 걸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면 거기에 답이 딱 들어가겠다. 여러 개 답이. 여기서는 답이 세 가지라는 거고 여기서는 답이 두 가지 4도 답이고 7도 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다.
하나만 답으로 인정하게끔 명령을 걸 거냐, 여러 개를 답으로 인정하게끔 답을 만들 거냐, 그거는 사용자가 쓰기 나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함수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순위 구하는 거. 교재 128쪽에 보시면은 순위 구하는 게 순위. 순위는 뭔지 아시잖아요. 크기 순서도 나열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 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순위 구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EQ라는 함수가 있고 average,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는 랭크 하나였어요. 랭크 하나. 랭크가 순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5등 5등이죠. 얘가 5등이에요. 5등 5등이에요. 둘 다 공동 5등이라고. 6등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엔 몇 등으로 가죠? 7등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치, 기분 나쁜 거야. 야, 5등이고 5등이면 한 놈은 5등이고 한 놈은 6등인데 똑같은 거잖아. 그래, 맞아. 그랬더니 야, 그럼 평균 내. 5.5등. 하나는 5등이고 6등인데 둘 다 5등이라고 하지 말고 둘 다 6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5등 6등이니까 평균 내면 5.5 아니냐? 그래서 니들은 5.5등이라 그래.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등수를 구하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 잘 안 쓰죠.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그렇죠? 공동 1등이고 공동 5등이지 5.5등이 뭐야? 이거 5.5등이. 근데 그렇게 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아직 사례를 못 봤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현실 속에서 나타났나 봐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컴퓨터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여자로 싹 변해요. 백설공주 말이야. 현실에 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재미삼아 할 수는 있겠지. 피오나 공주처럼 슈렉에 나오는 그렇게 여자처럼 변하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재밌어 할 것 같으면 만드는데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안 만들잖아. 굳이 현실에도 없는 거를. 근데 얘는 현실에 있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현실에 없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근데 함수는 현실에 없는 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평균 구하는 말이 없어. 그걸 뭐하러 컴퓨터로 해? 세상에 없는 말을 뭐하러 만드냐고. 있으니까 뭘 했겠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자, 볼게요. 는 랭크, 여기가 이제 새로 나온 함수고요. 요게 옛날 함수예요. 2007은 이렇게 써. 2007은 이렇게 쓰고, 2007은 요거 하나만 있어요. 얘는 2010 이후부터 나온 함수예요. 2010이나 2013년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쓴 거를 2007로 열리면 어떻게 돼? 답이 안 나와. 얘는 다 2007은 요거만 열리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누가? 순위 구하는 거예요. 순위. 자, 보세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뭐예요? 여기서 누구의 순위를 구하려는 거예요? 요거. 내 점수. 내 점수. REF는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참조 영역. 어디 참조할까요? 참조 영역. 이런 거예요. 엄마, 나 3등 했어. 그러죠. 그럼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교에서?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우리 분단에서. 니네 분단 몇 명인데? 4명. 꼴찌 두 번째네. 여기서 얘가 몇 등인지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조 범위. 요거죠, 여기. 얘네들이죠, 얘네들. 마우스를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거꾸로 뒤집어서 잡으셔도 돼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요 96점이 몇 등이냐 했더니 대략 2등이래요. 대략 2등인데 잘 보셔야 돼. 큰 게 1등이에요? 작은 게 1등이야?
큰 숫자가 1등이에요? 작은 숫자가 1등이에요? 대부분은 큰 숫자가 1등을 하죠. 근데 이게 벌점이라면 어떻게 돼? 작아야 1등이잖아, 벌점은. 자, 박태원 선수는 어떻게 돼요? 박태원 선수는 기록이 작아야 돼요.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는 거죠.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써있냐면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라는 뜻이고 0이 아닌 거 주로 1을 써요. 1. 그렇게 되면은 오름차순 작은 게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벌점 순으로 봤으면 8등이야. 벌점으로 봤으면 8등이고 박태환 선수 같은 8등 했다고. 근데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큰 숫자가 1등이어야 돼. 그러면 2등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확인을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됐죠? 얘는 2등, 얘도 2등, 얘도 2등, 얘는 1등. 왜 그러냐면 엑셀은 무조건 따라가야 이거를 여기에서 따졌죠? 얘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얘를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따진다고. 얘는 얘를 이렇게 따져요. 얘는 처음에 잘했어요. 즉 얘가 문제예요. 얘가 하나씩 내려가잖아요. 자동차가 하다 보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얘도 따라 내려가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순위 관련은 숫자니까 따라 내려가야 되지만 범위는 어떻게 돼? 범위. 얘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얘들을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엑셀에서 잘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average가 아니지. 순위를 관련 함수는 얘고 값이고 네. 범위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얘는 하나고 얘는 여러 개죠. 네. 얘는 하나고 얘는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있는 값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네. 얘는 왼쪽에도 있지만 다른 동네 거를 잡았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 그러면 정확해요. 달러가 꽁꽁 찍혀야 돼요. 얘네들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범위들 중에서 내가 몇 등인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만약 얘는 여기서 몇 등인 거 찾고 얘는 여기서 몇 등인 거 찾고 이렇게 찾고 얘는 여기서 이만큼 범위 중에서 몇 등을 찾고 얘는 여기서 몇 등을 찾고 얘는 이 중에서 몇 등을 찾으면 석차 구하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항상 이 범위 내에서만 등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달러를 찍어서 못 움직이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정확한 등수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달러가 이렇게 콩콩 찍혀 있어요. 자, 옆에 129쪽을 보시면은요, 이건 무슨 기능입니까? 이제는 함수는 다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했다고 여기서 책에는 넘어갔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양념 만드는 방법, 뭐 맛간장 만드는 방법, 뭐 이거 소스 만드는 방법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를 어디에다가 실무적인 문서에다 적용을 해야죠. 실무적인 문서에다가. 그게 담당자별 매출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룹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룹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고, 그룹 2라고 적혀 있는 애들에 대한 실적 합계에 대한 합계가 나와야 되고, 자, 1위 매출액은 얼마인지, 2위 매출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10억 이상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두들겨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10억 이상 실적 담당자가 이름이 강경하냐 강석주냐를 찾는 게 아니라 10억 이상이 지금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인원수를 세보라는 거지. 10억 이상을 실적을 올리는 사람 이름이 뭐냐라고 찾는 거는 어려워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 거는요. 이제 이런 거를 요거는 뭐를 쓰면 된다? 조건부 합계죠? 썸이프고 얘는 조건부 평균이죠? 에버리지 F고 근데 얘를 한꺼번에 계산해야죠? 얘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 계산해서 자동적이 쫙 해야 되고 얘도 하나 계산해서 자동적이 쫙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1위, 2위, 3위니까 따로따로 어차피 계산해야 되고 얘는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럴 때 이제 달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어요. 안 되시면 세 번에 걸쳐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는 sum if 범위는 어디다? 조건을 봐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그룹 1이죠.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담당자? 그룹이죠. 얘네들이 지금 조건이에요. 그렇죠? 아, 범위에요. 조건은 뭐다? 여기 있네. 그룹 1이라고 찍어도 되는데 이거 찍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아니면 키보드로 다운편에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합계 구할 보면 어디다? 얘네들이죠. 엔터를 탁 치면 그룹 1의 합계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룹 2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룹이 합계가 되고 그룹 3을 바꿔주면 그룹 3이 합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룹 2는 여기, 그룹 3은 여기다 계산하라고 하니까 A 자동 채우기 할래? 그러면 안 돼요. 틀려요. 이러면 틀어져요. 그때 범위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얘는 합계 구할 범위죠?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게 좀 특이해요. 근데 그룹 1은 왜 달러 안 찍힙니까? 그런데 그룹 1은 제가 엔터를 치고 자동 처리 쫙 내릴 거 아닙니까? 내리면 왼쪽에 있는 그룹 2를 찾아야 되죠. 얘는 변동이 돼야 돼. 얘는 움직여야 되고 그룹 명칭이나 실적 합계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달러가 어디 들어가느냐.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거, 변동되지 말아야 될 거는 달러가 들어가고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얘는 누구의 평균을 구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합계 구하는 거죠. 얘는 요거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동반돼서 따라 내려가고 이때 그룹 명칭이나 실적 합계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럴 때 달러가 들어가는데 요게 헷갈려요. 처음 배우실 때. 안 그러면 세 번을 해보시면 돼. 세 번을 따로따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세 번의 공식을 놓고 자, 지금 보시면 원래는 지금 달러가 여기 안 들어간 거라 그랬잖아요. 달러가 안 들어가는 건데 달러가 안 들어간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이게 지금 셀이 어디죠? G의 네 번째죠? G의 다섯 번째죠? G의 여섯 번째에다 답을 쓰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숫자급으로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라? 얘는 가만히 있죠? 얘도 가만히 있죠? 얘는 범위고 이건 합계 구할 범위인데 여기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네 번째 있는 애가 네 번째 걸 찾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서는 다섯 번째 걸 찾고 여섯 번째 줄에서는 여섯 번째 걸 찾았잖아요. 즉 조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 내려가거든. 조건은
얘는 변동이 되고 얘는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는 애는 달러를 찍는 거고 변동이 있는 애들은 달러를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세 개에 대한 대표적인 걸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쓰면은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대표를 쓴 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엑셀을 배울 때 달러를 안 배웠고요. 직접 다 써봤어요. 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공통분모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공통분모에다가는 달러를 찍으면 된다라는 게 책에 써 있어요. 그 달러를 찍었더니 답이 되더라고요. 자, 만약에 지금 그룹이 3개니까 3번 썼지만 그룹이 100개라면 어떻게 돼요? 100번을 다 따로따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100줄을 써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공통적이지 않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답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고. 이거는 뭐예요? 1이 매출액이라는 건 제일 큰 값이죠? 뭐라고 쓰면 돼요? 맥스라고 쓸까? 맥스가 가장 큰 거라며. 아니면 뭐라고 쓸까?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네들의 지금 가장 큰 값을 구하라라고 맥스를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라지를 써가지고 라지 제일 큰 숫자를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컴마 1 써도 라지 이게 맥스하고 똑같잖아요. 컴마 2 쓰면 두 번째로 큰 거지만 1 쓰면 첫 번째로 큰 거잖아요. 첫 번째로 큰 게 뭐야? 그게 맥스지. 그러니까 함수는 자,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맥스 맥스 가르는 범위하고 는 맥스하고 C2부터 C20하고 같은 거예요. 제일 큰 거, 첫 번째로 큰 거. 그러면 만약에 스몰 쓰고 이렇게 쓴 거하고 이거랑 어떨까요? 같은 거겠죠. 제일 작은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컴마를 제가 띄운 이유는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띄운 거고요. 붙여도 상관은 없으니까는. 그럼 요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선생님, 예. 맥스하고 그 라지 1번 이거 했을 때 예. 숫자가 표시되잖아요. 예. 근데 라지로 쓰면은 콤마 표시가 안 돼요. 라지 뒤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지 숫자를 써야죠. 1000이라고 그러면은 1000 콤마 000이 되잖아요. 예. 근데 라지를 쓰면은 라지로 그걸 하면은 콤마가 안 나타나요. 아, 이 값의 결과를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에다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서 꾸미는 건데 결과가 본래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를 콩콩콩콩 찍게끔 한 거예요. 그거는 함수하고는 상관없어요. 함수에서 컴마라는 의미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한다는 뜻이고 결과에서 나타나는 컴마는 보기 좋게 꾸미려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넣었다는 뜻이고 약간 의미가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1 쓰면 얘는 이제 2 쓰면 되고 여기 3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count if 쓰면 돼요. count if. 는 count if 범위 정해주고 조건 정해주고 조건이 뭐예요? 10억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10억 이상을 어떻게 했어요? 따옴표 열고 크거 하나 갖다 10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다 꾸역꾸역 써야 돼요. 근데 여기다 컴마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보기 좋다고 이렇게. 왜냐면 컴마가 찍히면 이렇게 컴마가 구분되고 얘가 컴마로 구분돼 버렸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때 따옴표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범위는 아까 정해주면 되고요. 뉴스 끝났답니다. 예, 수업 끝났어요. 이렇게 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이게 뭐더라?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셰프가 되려고 연습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손도 비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해야 멋있는 주방장이 되는 건데 한번 된장찌개 끓이는 거 한번 해보고 이제 다 배웠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엑셀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남들 100번 할 때는 한 2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000번씩 할 필요는 없겠어요. 한 10번씩만 해봐도 돼.